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의 한 대학교가 12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한국문화캠프가 외국 대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자비 수백만 원을 들여 캠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대학생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생소하고 어렵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국어 실력도 올라갑니다. 커피 한 잔에 얼마예요? 2,500원이에요. 한국어로 안동 하회 마을이나 경주 양동 마을 같은 한국의 전통 마을을 알아보는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명대가 지난 2002년부터 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고 있는 한국 문화 연수 캠프에 참가하려는 외국 대학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가르쳐 주시고 네, 그 문화도 좀 배우고 그래서 좋아요. 초기에는 일본이나 중국 등 동남아시아 대학생들이 참가했지만 지금은 유럽과 미국 등지의 대학생들도 찾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참가비와 항공료, 숙식비까지 수백만 원이 들어가지만 자비를 들여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사물놀이, 전통 무용, 유적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y Korean teacher in America studied at Kaimyung 대학교. So she told me it's a very beautiful campus and that the program is very educational and fun. 대구라는 곳이 여러 문화권과 접해 있어서 뭐 안동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아주 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높아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캠프를 한 번 더 찾는 학생들도 있어 해외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수 준비도 곧 하셔야죠. 소비자 조사를 했더니 비싸도 국산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추석 음식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추석 차례 비용은 지난해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시장은 19만 3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27만 4천 원으로 4% 조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가 올라도 값이 비싸더라도 국산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종류와 양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사 어른들 길 모시고 뭐 명절 때는 수입산을 안 쓰고 어든지 모두 우리 한국산을 애용해야지요. 뭐. 이제 먹을 만큼 이래 좀 많이 줄여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38년 만에 이른 추석이지만 과일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과, 배, 단감은 출하량이 조금 감소하는 반면 포도, 복숭아, 감귤은 늘어나고 정확한 가격은 8월 하순쯤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유통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지역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사이트와 정보화 마을 등은 추석맞이 특판 행사를 열고 본격 판매전에 뛰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빗길을 달리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은 구분 내리막길이었는데 탑승자들은 안전띠도 매지 않았습니다. 한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아래 숲으로 추락한 12인승 승합차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들을 들것에 옮겨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가로등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 7번 국도 입체 교차로의 구분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타고 올라가 도로 옆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아마 지금 비 속이라서 차가 과속을 해서 빗길에 미끄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KTX 철도 공사장으로 일하러 가던 운전자 25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태국인 근로자 등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드레일을 부딪힌 거예요? 네. 차가 많이 돌았나요? 네. 경찰은 탑승자 대부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7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내부 150제곱미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성로 공구골목에서 제2회 대구 물총축제가 열렸습니다. 문화마을 협동조합 등이 마련한 오늘 물총축제는 물총 싸움과 물총 사격왕 선발대회, 힙합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옷이나 액세서리 등 개성있고 창의적인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벼룩 시장도 운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동부정류장의 유료 주차장 운영자가 이곳을 그냥 지나가는 차량도 주차료 명목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달라진 점이 없는지 취재진이 몇 차례 이곳을 지나가 봤더니 더 이상 통행료는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사람 좀 태우러 왔다가 금방 나가는 건데 괜찮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유료 주차장이 주차료가 아닌 통행료를 받는 비정상이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7월 말까지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달성공원 앞 6차로에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안용모 대구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이 MBN의 해명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올려주셨는데요. 사진과 같이 중앙분리대의 녹지대에는 가을에 나무와 화초를 빽빽하게 심어서 무단횡단을 막겠다고 합니다. 현재 횡단보도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또 중앙분리대에는 현재 혹석이라서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9월 말부터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은 무단 횡단 방지가 줄어들고 또 한층 시민들의 질서의식도 높음으로 인해서 무단 횡단 방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모두와 한 약속인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되길 MBN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관객수 1,200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화 명량의 열풍이 정말 대단하죠. MBN에도 영화 명량을 빗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화 명량 포스터가 감량 포스터로 바뀌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닌 12kg의 지방이 남아있다고 절규를 하네요. 정우성님은 영화 명량을 보고 수박의 회오리 바다를 조각했다며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김명숙님은 명량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장검에 새겨진 글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극장과 더불어 SNS까지 주름 잡고 있는 이순신 열풍,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하네요.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호환 미술관 건립에 대해 MBN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작가의 대구 연고성이 낮고 관광객 유치 효과도 의심되니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69.3%로 가장 많았고 작품 구입비가 올라 예산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건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 쪽 의견에는 대구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가 17.7%, 이미 추진 중이므로 중단보다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운영하는 모바일 커뮤니티 MBN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MBN 정묘기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월 평균 3.4건에 이르고 최근 5년 동안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208건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주시 태만이 가장 많았고 졸음, 과속, 급 차로 변경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9 장난 전화가 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했습니다. 119 장난 전화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380여 건가량이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공사로 응급실을 절반가량 축소 운영합니다. 공사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응급실 병상 수가 절반가량 줄어 응급의료센터의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대병원은 앞으로 권역외상센터에 외상소생구역과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실, 입원실까지 갖춰 대구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 안전과 학교의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현행 교육과정과와 교원지원과로 분리된 조직을 학생 안전관리와 현장 지원 역량이 강화된 체제의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조직의 인사규정과 교육과정 등이 달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내년 조직 개편에 맞춰 올해 안에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말부터는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물에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 고시원과 기숙사, 원룸주택 등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